상담 입문자를 위한 본격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인간관 그리고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설명했어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거에 주목하는 이론이라고 했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볼 때 현재의 인간관계는 과거에 이루어졌었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의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면서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재화된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팩트보다 어린 당사자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인식했던 대로 대상관계는 이루어져요. 가령 100번 잘했는데 한 번을 정말 못했다. 근데 애가 그 한 번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상관계에서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애 키울 때 100번 잘해봤자 소용없다니까. 한 번 공치면은 그냥. 제가 이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대상관계에서 아이에게 필수적인 두 명의 사람이 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엄마 그리고 엄마의 남편입니다. 아빠가 아니라 엄마의 남편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뭘까요? 아빠는 엄마가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외부 환경을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인 거죠.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아이의 대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름 아닌 바로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위험한 발언 아니냐고요? 몰라, 내가 말 아니야. 이미 정신분석 설명하면서 상담 기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었으니까 대상관계 이론 설명은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자 마가렛 밀러라는 분인데요. 이분 직업이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3살까지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성장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어라? 이거 체계화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 싶어진 거죠. 자, 체계화. 이게 뭐죠? 뭐긴 뭐예요. 공부할 때 외울 부분 늘어나는 소리지. 자, 살펴봅시다. 3살까지의 성장 과정. 이걸 다시 말하자면 엄마라는 대상에서 점차 분리되어 독립하는 이른바 분리 개별화 과정이에요. 첫째, 정상 자폐기입니다. 이때 유아는 세상이라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자기만 있어요. 부족해서 울면 먹을 게 생기고 기저귀가 갈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모두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를 넘어서 그냥 우주 자체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둘째, 공생기 과정. 슬슬 내 맘대로 안 되네. 나 말고 엄마라는 대상이 또 있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뿐이었던 세상에 엄마라는 대상이 같이 생기면서 공생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태어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당연히 영향받지 않겠어요? 대상관계에서 엄마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아시겠죠? 셋째, 분리 개별하기 인데 이게 또 4가지 분기로 나눠져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1분기, 분화분기. 애가 점점 감각이 발달해요. 뭐만 가져다주면 다 입으로 가지고 가. 이걸 프로이트는 구강기라고 했지만 마가렛은 감각 발달 그리고 주위 사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랑 엄마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구나. 점점 분화되어 가는 시기라는 거죠.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어. 근데 감각은 입에 모여있어. 그러니까 뭐든 집어갖고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2분기, 실습분기. 슬슬 자뻑의 시즌이 되어갑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생기고 자기 주장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안 되면 웁니다. 땡깡을 부려요. 이걸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주체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죠. 3분기, 화해 접근 분기. 이맘때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싫어입니다. 이제 걷고 뛰면서 행동 반경은 넓어졌으니까 집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만지고 다녀요. 그럼 엄마는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면은 안 돼 하면서 제재하겠죠. 여기에서 애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들어주는 엄마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엄마는 내가 하는 거를 다 차단하네? 어떤 게 진짜 엄마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가끔 져주기도 하고 협상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다 보면 화딱 지나가지고. 4분기,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는 시기. 마음속에 좋은 엄마도 있고 나쁜 엄마도 있잖아요. 이 중에 결과적으로 누구 하나를 고르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아이의 대상 관계가 평생을 두고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상 관계 이론은 양육 시절 부모와의 관계, 기억, 현재 관계의 패턴, 이런 걸 주로 살펴보는 겁니다. 듣다 보니 왜 이 이론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또 다른 학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